전에 쇼츠와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판사님이 정자로 서명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잘못 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판결문에는 판사의 이름을 쓰고 추가로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구속영장에는 이름을 쓰지 않고 서명만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명을 정자로 하지 않으면 판사의 이름을 알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경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에 판사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적어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판사들이 직접 서명을 하지 않고 서명을 스캔해서 그것을 판결문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가끔 스캔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효력에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업무 처리하는 게 당연히 더 효율적이긴 하겠지요. 차임, 보증금, 증액 제한은 주택임대차와 동일해요. 자세한 것은 그 부분을 찾아보시고요. 증액의 경우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도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이나 그 구체적인 액수는 다릅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1연 10%와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플러스 연 2%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니 결국은 연 5.5%를 초과할 수 없겠지요. 반면에 상가임대차에서는 1연 12%와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4.5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어요. 결국은 12%와 15.75% 중 낮은 것인 연 12%가 적용되게 됩니다. 결국은 주택임대차는 5.5%, 상가임대차는 12%로 큰 차이가 있네요. 상가보다는 주택에 더 엄격한 제한이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주택임대차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것은 기존의 설명을 보시고요. 다른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인도, 즉 점유였는데요. 상가임대차에 있어서는 전입신고 대신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고 있어요. 상가를 새 얻으면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 등록은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 될 수 없고,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 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와 같아요. 먼저 권리금의 정의를 봐야겠지요. 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즉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하게 해요. 이런 종류의 소송도 요즘은 자주 있습니다.